신원을 증명할 만한 건 하나도 나오지 않는군. 아니,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뜻밖의 많은 돈을 지니고 있군요. 그 밖에는 이 명함 한 장뿐입니다. 아니, 응? 여보세요? 정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손중호입니다. 아, 웬일인가? 선생님, 혹시 요 근자에 누군가에게 명함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군. 근데 갑자기 명함 얘기를 왜 꺼내나? 실은 제가 큰 사고를 저질렀는데 뜻밖에도 피해자의 몸속에서 선생님의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아? 아니, 사고라니? 무슨 사고인가? 제 차 운전수가 사람을 치었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었어? 누군데? 증명시가 없어서 이름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명함 뒷면에 5일 오후 6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5일 오후 6시. 아니, 그럼 김기범이란 말인가? 아니, 정 교수님이십니까? 경찰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후군께서 변을 당하셔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잠깐 저와 동행해 주겠습니까? 고인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10여 년 만에 만난 사람이라 저도 현주소를 모릅니다. 본 적도 모르십니까? 아니요. 본 적은 충남 서산군 태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은 뭐였습니까? 사업을 한다고만 들었을 뿐 무슨 사업인지를 모릅니다.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직계 가족은 전혀 없고 고향에 친척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본적지에 조회를 하면은 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론 고향 떠난 지가 10년 이상 될 겁니다. 행적이 워낙 기이한 사람이라 그곳에 가도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그럼 고인은 무슨 용무로 갑자기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까? 글쎄요. 도무지 기록할 게 없군요. 우린 좀 우스운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이 명함은 어떻게 해서 주게 됐습니까?
날쌔 동군이. 아니, 기범이가 아닌가? 만게 이래. 늙었구만 자네. 세월이 흘렀으니까. 서울이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더군. 풍문에 통해서 듣긴 했지만 이렇게 변했을 줄은 나도 미처 예측을 못했어. 자네 그럼 그때 떠나고 이번에 처음 서울 올라온 건가? 응, 꼭 13년 만에 다시 왔네. 버려놓은 사업이 어떻게 바쁜지 꼼짝을 할 수가 있었어야지. 무슨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사업 얘기는 차차함세. 자네가 들으면 이번에도 나를 미쳤다고 타박을 할 끼야. 그래,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 쭉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 시끄러운 세상 한 10년쯤은 등지고 살았지. 자, 방금 피었네. 자넨 여전히 날 좋아하지 않는군. 그래, 서울엔 웬일로 나왔나? 이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때라니. 오일규를 대신해야 할 때가 왔어. 그만두게? 그럼 자네가 대신할 텐가? 나밖엔 없어. 피곤한 노릇이긴 하지만 말이지. 자네 5일 낮 오후쯤에 시간을 내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술이나 들면서 회포나 풀어보세. 그러지. 오후 6시에 내 집으로 찾아오게. 참, 내가 자네 집을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만. 명함 있으면 한 장 주기나. 고인은 1972년 이후 소재지 불명인 것으로 되어 있군요. 아니, 그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컴퓨터 저희보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이후의 기록은 일체가 백지입니다. 이는 낭패로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스님. 수고하십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수 없는 일이지.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나저나 고인의 소재지가 불명이라니 야단이로군. 신원이 밝히지 않으면 사체를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적지 조회도 소용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행방불명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신문 광고라도 내볼까요? 신문에 난 시민 광고를 읽고 계셨군요. 그래, 효과가 좀 있나? 전혀 없습니다. 엉뚱한 전화가 몇 번 걸려온 것 외에는. 아이, 답답하군. 그렇다고 고인을 병원에 방치할 수도 없고 말이야. 경찰에서는 감회장을 해도 좋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유가족이 나타나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렸을 때는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고인의 유가족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가? 돌아가시죠. 그러지. 선생님, 저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지만 이대로는 고인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제 실수로 돌아가신 분인데 가족이나 친지분에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제사 문제도 있고 말씀이죠. 자네 심정은 알겠네만 도울 방법이 없잖은가? 고인의 고향이라도 내려가서 사방으로 수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경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고향에선 혹시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헛일이야. 고향에 가봐도 가족은 없어. 6.25 때 아내와 헤어진 뒤로는 줄곧 독신으로 지내온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죄 없는 분이 제 차에 치여 돌아가신 겁니다. 서상구는 엄밀히 말하자면 고인의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이라네. 소학교 때 나는 읍동네 학생이었고 김기범이는 산머슴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맨발로 40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고인께서는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본 명치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지.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동경 유학생 시절을 보내셨겠군요. 그랬지. 그때 난 미술학부를 다녔었으니까. 하지만 좀 묘한 관계였네.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중마고우이긴 했지만 기범이는 우리들로부터 경원을 받았었으니까. 그건 왜죠? 그때가 대동아전쟁 말기였었는데 우리 유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이었고 밤마다 모여 우국 토론을 벌이곤 했었지. 그런데 기범이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끼질 않았었네. 알고 봤더니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 골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었던가 보군요. 우린 아예 매국노처럼 그를 매도했었지. 그런데 묘한 사건이 있었네. 아무래도 5.19와 얽힌 얘기를 해줘야겠군. 5.19는 후제 중학 시절부터 나나 기범이와 동창이었지. 5.19 씨라면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지. 아까운 인물이었어.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었는데. 사건은 1944년 9월에 발생했었네. 그때 우린 동경에 유학 중이었는데 전쟁에 불리해진 일본은 우리 조선인 유학생들을 군문에 자원 입대시킨다는 보고를 내렸었지. 일어나라.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면 세상이 바뀌기라도 한다는 거냐? 재산 우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난 지원 입대란에 도장을 찍은 몸이다. 너뿐이 아니야. 유학생 모두가 찍었다. 그럼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백골이 되어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처럼 끌려가느니 조선인의 기백을 보여주는 길을 택해야지. 어떻게? 도청 강당에서 조선인 학생 합동 장행회가 개최되는 거 너도 알지? 그때 태국기를 꺼내들고 조선 만세를 외치는 거다. 그래, 동지들은 귀합됐냐? 물론 태국기가 완성되는 대로 배포만 하면 된다. 좋아, 죽을 때가 가까워왔군. 조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누구냐? 나다 김기모. 웬일이냐? 문부터 열어. 밀고자는 아니니까. 네. 취직은 했냐? 못할 것 같아. 너희들 때문에. 좌우가 안 됐다. 그게 뭔 줄이나 아냐? 바보 같은 자식들. 아니 저 자식이. 야, 아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비겁한 내국노 같으니. 야, 김혜민 너 자식이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죽어 시키든 나부터 죽는 꼴 봐라. 멍청이들아. 태극기 한 번 흔들고 조선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조선 백성들한테 광복이 온단 말이냐. 우린 부끄럽게 전쟁에 끌려가진 않겠다. 부끄럽다니. 그럼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아서 살아있었단 말이야? 참고 이를 갈며 살아왔다. 이젠 결판을 낼 때가 온 거야. 일본의 패전은 확실하다. 조금만 더 이를 갈고 있어. 그렇다고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우린 일본 패망의 마지막 장식품이 되고 싶진 않아. 아니, 이럴 수가. 이 더러운 자식. 너 같은 놈의 조선 백성이라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이 자식아.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바가야로! 내놈의 기어이. 貴様たち何を犯したな。 왜들 이러십니까? おい、すればいけ。はい。 本当のこと言え。 우리는 합동장행회에서 대일본국의 승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遅いよな。 구역질 나는 놈. 조선 만세! 조선 만세! 야만해 와리야들아. 일본 반전! 아이도 반전! 조선 반전! 아이도 반전! 내선일체인이 힘을 합쳐 영광스러운 대동아 전쟁의 승전을 쟁취합시다. 조선 김기봉이 조선 반전! 일본 반전! 아이도 반전! 여럿이 에라이 베이진다. 조선 반전! 일본 반전! 아이도 반전! 김기범이 태극
태극기를 불사르고 대동아 만세를 부른 것은 결국 우리들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이 일은 유야무야 되었네. 우린 그를 비난할 수가 없었지. 어쨌든 김기범 씨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났었군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네. 어쩐지 그 친구가 더 싫어지는 기분이더군. 교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겠죠. 우선 무서운 놈이란 생각이 들더군. 재미있는 것은 그런 행동에 대한 김기범 자신의 변론이야. 뭐라고 하던가요? 5.19 같이 모든 조선인 유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어떤 위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야. 김기범 씨도 5.19 씨를 존경했었군요. 존경보다는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해서 5.19는 더욱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어. 광신적인 기질이 있었던 분 같군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5.19는 유학생들의 지도자격이 되었어. 그런 점에서는 김기범인 천재였지. 들을수록 아주 흥미로운 분이로군요. 자, 우선 읍사무소로 찾아가 보세요. 네. 지난번에 경찰에서도 김기범 씨에 대한 주민등록을 열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기록이 끊겨 있습니다. 그건 서울에서 알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내려온 적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2차례나 주민등록을 교체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죠. 김기범 씨의 친척되는 분들에 대한 기록도 없을까요? 잠깐 기다리시죠. 한 분이 계셨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여기 있습니다. 김기범 씨의 사촌이 되는 김태훈 씨가 살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아마 한약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군요. 찾아가 보시면 혹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망한 위인, 그의 객지수 행사를 했구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감회장을 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묻었으면 그뿐이지 찾아올 생각은 없소이다. 고향 버리고 떠난 위이라 나하고는 이미 남유다. 고인이 근자에 어디 사셨는지 노인장께서는 혹 모르십니까? 나하고는 피차 소식이 끊긴 지 10년이 훨씬 지났소이다. 몇 해 전에 얼핏 들은 얘긴데 누가 그 위인을 전라도 무주군에서 잠깐 봤답디다. 무죽은 어디쯤에서 배웠는지 확실한 장소를 모르십니까? 거기서도 꽤 깊이 들어간 촌인데 듣기는 들었지만 이름은 잊었소이다. 그래, 그 촌에서 뭘 하며 지냈다던가요? 아는 얼굴이라 반가워서 얘기를 보냈더니 그 위인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는 채 하더랍디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무죽은 관할내의 촌이라면 장소가 많이 좁혀진 셈입니다. 기억이 별로 확실치는 않지만 그 촌 이름에 하늘천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소이다. 고맙습니다. 운전하기 피곤하지 않은가? 내과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
모인가는 그럼 언제 다시 만나셨죠? 해방된 이듬해 여름이었네. 거리에서 우연히 맞닥뜨렸지. 서울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고향에서 말입니까? 서울일세. 물론 생활에 쪼들리던 판이라 난 그때 취직차 서울에 올라와 있어. 그래, 고인께서는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신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저지른 후 테러를 피해 피신 중이었네. 아니, 테러라고요? 죄송합니다, 형씨. 아닙니다. 다치지 않으셨어? 괜찮습니다. 아니, 기범이 아닌가? 아니, 동군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인가? 장애유의 사건 이후 처음이니까 3년 만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따라오게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난 북진화 반도로 끌려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네. 견디다 못해 일본군을 탈출해서 장개석에 국민군대에 들어왔었지.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해방이 됐다는 거야. 그래 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던 글쎄. 고생이 많았구만. 난 만주에 있다가 일본군이 항복하자마자 서울로 왔네. 아 그래. 자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에? 놀고 있네. 아. 선생 자리라도 하나 구할까 하는데 쉽게 자리가 나줄 것 같지가 않구만. 이 큰일이세. 나도 그동안 고물상에 손을 댔다가 사기에 걸려서 돈을 날려버렸어. 해방이 되면 저절로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만 세상 일이 쉽지가 않구만. 이게 자네한테 부끄러운 얘기네만. 당장 끼니를 때우기가 곤란한 지경이야. 저 생활이 그렇게 곤란하다면 나하고 잠시 같이 지내세. 응? 아니. 자네한테까지 폐를 끼칠 수 없지 않은가? 폐라니? 그런 소리 말게. 나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끼니를 걸을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 관두겠네. 나야 뭐 그저 술이나 마시며 돌아다니면 그만이니까. 우린 고향 친구 아닌가? 저 동창들도 만날 겸 내 하숙방으로 가자고. 여기야. 들어와. 앉아. 자네 오일규 소식 알고 있나? 얼마 전에도 만났지. 징병에 응하지 않았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풀려났더군. 지금은 대한청년연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야자라구나. 우리의 존경하옵는 오일규 선생께서 말이야. 빈정거리지 말게. 그런 인물이 우리 동창이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나보다도 오일규를 더 아끼는 놈도 없을걸. 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야. 의지와 신념에 살아야지. 그럼 5.19를 위해서 한 잔 더 할까? 오, 좋지. 하지만 또 5.19에게 내 취직 부탁부터 좀 해주게. 응? 자네야말로 여전하군. 자기 빠져나갈 국리부터 하는 버릇은 여전해. 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자네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마음 편하겠군.
들어오세요. 아, 마침 있었구만.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오래간만이고 부탁 좀 하러 왔네. 아이, 자네 같은 예술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네. 자, 앉게. 내 부탁이 아닐세. 그럼 김기범이 있지. 기범이를 보았나? 어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지. 자네한테 취직 좀 부탁한다고 하더군. 아유, 왜 그러나? 아니, 김기범이가 직장을 옮긴다고 하던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친구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야. 그것도 아주 명기자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말이야. 뭐라고? 자, 이걸 보게. 이런 나쁜 자식이. 그게 김기범이의 진면목이야. 뻔뻔스럽게 친일파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나. 그는 사실과 허위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친구지. 허위란? 조선 유학생 장행의 사건 이후 그의 행적에는 여러 가지 풍문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다 조작한 거라네. 정확한 것은 그가 일본군에 있었다가 장개석이 국민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며 귀국 때에는 임시정부 여인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인 피난민들 틈에 함께 끼어 밀항을 했다는 사실이야. 이 친일파보다 더한 놈이군. 아니, 여보게, 그냥 갈 텐가? 기범이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네. 이놈이 어디까지 도망칠 줄 알았어? 어? 당신들은 누구요? 어물쩡거리지 마. 네가 김규범이지? 사람 잘못 봤어. 더 이상 안 속는다, 임배국노야. 나도 김기범이를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오. 아니, 네가 이 집 하숙생이냐? 그렇소. 또 늦었군. 이 생쥐 같은 놈을 어디 가서 잡지?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오? 알 거 없어. 애국 청년 중에 한 사람이오. 미안하게 됐수다. 혹시 김기범이가 오거든 하숙집 주인 아줌마한테 알려주시오. 한가군. 예술가는 역시 달라.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여길 갔을 거라고 하더군. 자네하고는 얘기하기 싫네. 나 대신 혼쭐이 났다는 얘긴 들어서 알고 있네. 사과서를 한 편 내지. 사양하겠네. 좋은 그림이야. 자넨 훌륭한 화가가 될 걸세. 다시 한 번만 입을 놀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네. 입에 발린 소리는 친일파한테나 하게. 예술가는 현실에 어둡다더니 자네가 과연 그렇군. 부럽네. 이 자네까지 날 미워하면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은가. 제발 내 술 한 잔 받아주게. 에? 즐겁게 드세요. 아, 예, 아주머니. 들어가 봐요. 어떤가? 내가 연봉이 있는 편이지?
또 무슨 암수를 썼나? 암수라. 재밌는 얘기구만. 아내는 명문여학교를 졸업했네. 7연금의 귀재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돈 많은 과부의 외동딸이라는 점이야. 이 집도 아내의 것이야. 자네답군. 자네를 쫓던 사람들한테 끌려갔더라면 아내가 좀 편했을 텐데. 그놈들 얘긴 꺼내지도 말게. 무지막지한 놈들이야. 잡혔었나 그 작자들한테? 잡힌 게 아니라 내 발로 찾아갔지. 그들의 본불안들 찾아갔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네. 단체 이름은 대체 뭐야? 반민족 친일분체 특별처는 본부였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 선전부장이란 자를 만나봤지. 첫마디부터가 고약하게 나오더군. 아, 글쎄, 날더러 대뜸 묻는 말이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거야. 아니, 돈을 받다니? 놈들은 내가 돈을 받고서 그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난 그만 웃고 말하네. 들어가! 싸! 말해.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어? 내가 자네들 눈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나? 쥐새끼처럼 보인다. 좋아. 그럼 내가 묻겠는데 너희들은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서 나한테 퇴를 하는 거냐? 아니 이 자식이! 어서 털어놔봐. 너희들은 사실이 어떻든 내가 뇌물 받고서 그 기사를 쓴 걸 자백 받고 싶은 거지? 아니 뭐라고?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돈이라면 나라도 줄 수 있다. 우린 너 같은 놈하고 달라. 너 같은 놈은 맛 좀 봐야 돼. 잠깐. 그래, 기다려. 그래, 자백하겠다. 자백하겠어. 이런 놈들은 몽둥이야 약이라니까. 자, 어서 풀어봐. 그래, 돈을 받았다. 친일분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장가도 들었다. 돈을 준 게 누구야? 난 모든 걸 자백을 했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백은 내 창작이었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알아내서 요구에 꼭 맞는 자백을 만들어줬거든. 응? 자백을 만들어주고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더군. 자네다운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군. 근데 자넨 무슨 이유로 그따위 글을 신문에 실었나? 그따위 글이라니. 세상이 다 아는 친일파 거두들을 자네가 무슨 배포로 버젓이 변호를 하고 나섰냐는 이야길세. 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불쌍한 건 사람의 인정이고 죄는 역시 죄 아닌가? 걸핏하면 죄하고 떠드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자넨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죄가 있다면 그건 살아남은 죄일세. 살아남기 위해서 지은 죄도 용서 못 해준단 말인가? 그건 인정론이야. 민족을 팔고 친이란 죄가 뚜렷한데 어떻게 죄는 덮어두고 그 작자들을 용서를 하란 말인가? 내가 이해해달라는 건 그들이 당했던 고통일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용기를 잃었을 뿐이야. 용기가 부족한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들은 민족 지도자였어. 당연히 그쯤의 용기는 있어야 했어. 있어야 했다고. 우리들한테는 없는 용기를 왜 꼭 그들에게만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야? 모두가 너처럼 용기가 없는 교활한 인간들만이 아니라 5.19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냐? 5.19.
오일규라고. 너 같은 친구는 5.19 발이나 씻겨줘야 할 놈이야. 그래, 오일규라면 발을 씻겨줘도 좋지. 하지만 결국은 오일규도 마찬가지야. 그래, 김기범이가 거짓 자백을 했단 말이지. 그랬다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난 믿네. 자네가? 그러길래 김기범이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나. 사실인가? 내가 확인한 사항이었으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은 아무리 동창사이라고 하지만은 풀어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을 것세. 하지만 김기범의 말은 궤변일 뿐이야. 물론이지. 그 친구는 궤변투성이야. 자네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아내를 얻었는지 알고 있나? 부잣집 외동딸이라 길을 쓰고 덤벼들었겠지. 아닐세. 지금의 아내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더구만. 게다가 간질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세.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그 여자를 이해할 사람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는 건가? 자신은 아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더구만. 마치 비열한 친일파한테서 용기를 요구하지 않듯이. 이 정도면 대단한 궤변이 아닌가. 성격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분이지만 친구로 사귀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던 분이로군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았네. 자질구레한 세상 일에도 신용도 잘 지켰고 입도 꽤 무거웠네. 아니, 돈 버는 데는 흥미가 없었나요? 자유당 시절에는 서울에 큰 빌딩까지 가지고 있었네. 거치가 모한 분이라 오해도 많았겠죠. 오해야 많았지.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심지어는 배신자 사기꾼이란 말도 있었네. 그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개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겨버리는 게 보통이었어. 근데 언젠가는 나한테 묘한 꼴을 보이더군. 어쨌는데요? 사는 게 슬프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줄줄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분이 울 때가 다 있었습니까? 가끔 울었지. 아내 때문에 울 때는 그 친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더군. 자네가 웬일인가 날 다 불러내고. 자네한테 외도 좀 시켜주려고 그러네. 오일규 같은 도덕군자가 이 김기범을 외도를 시켜준다. 재밌긴 하지만 사양하겠네. 자네답지 않구만. 난 맹세했네. 결혼한 이후에 아내 이외의 여자에겐 절대로 눈도 돌리지 않기로. 아무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만. 골문 상처는 일찍 터뜨려준 편이 나을 테니까. 무슨 얘기야?
자네 아내한테 남자가 생겼어. 무슨 소리야? 어느 협회에서 자네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곳에서 정보가 나오길래 내가 확인한 사실이야. 놀리지 말게. 오일교답지 않은 소리야. 그것도 1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중일세. 확인하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보게. 어서. 이 충고는 자네에 대한 내 우정의 표시일세. 사실인가? 난 안 가겠네. 언제쯤이면 아내의 정부가 돌아갈까? 글쎄, 자네가 평상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전이겠지. 그럼 오늘은 통금 전에는 안 돌아가겠네. 뭐야 당신? 아무것도. 내일 또 봐. 여보. 여보, 당신 뭘 하는 거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얼른 일어나서 저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오? 응? 어서 일어나라고, 어서. 여보, 할 말 있어요.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들읍시다.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잠깐이면 끝나는 얘기예요. 여보, 저 남자가 생겼어요. 절 내쫓아주세요. 에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면 날들어 대체 어쩌라는 거야? 응? 자, 어서. 응? 여보. 선생님 말씀처럼 매력 있게 보이기도 하고 불가사의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그래. 어쩌면 김기범이는 생각보다 순진한 인간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결국 아내는 얼마 후 집을 나가고 말았다네. 안 됐군요. 아니 이쪽으로.
아가씨, 말씀 좀 물읍시다. 네. 우선 좀 앉아 보십시오. 혹시 군 관내에 하늘천자 들어가는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곳에 처음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하늘천자가 어디쯤 들어가죠? 첫머리인가요? 중간인가요? 글쎄요. 아는 것이라고는 하늘천자가 들어간다는 사실뿐인데. 실은 하늘천자 들어가는 곳이 이곳에는 셋이나 있거든요. 천마면, 구천동, 송천리 이렇게요. 아참, 이거 쉽지가 않군. 이제 천자가 든 마을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오셨나요? 아, 예. 김기범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기범이라 기억이 없는데요. 확실치는 않지만 천마면 사람 같지는 않군요. 이게 그분의 사진입니다. 글쎄요, 본 적이 없어요. 몇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천자 들어가는 마을이 모두 3개라고 하셨는데 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천마면은 저 동쪽으로 10오리쯤 떨어져 있고 송천리는 거기서 다시 5오리쯤 더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구천동은 반대쪽에 있어요. 아마 한 40리쯤 들어가야 될 게예요. 네, 그럼 천마면과 송천리는 같은 방에 붙어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인께서는 오일규 선생님하고는 뭔가 특수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위인의 행동거지가 워낙 신실치 못해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네. 지금까지 얘기로는 고인의 어느 점이 신실치 못했던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인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 자네도 자네 아내와 꼭 닮았군. 자네 아내가 나에게 강의를 받을 때 어찌나 꼬치꼬치 개구 물었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네. 선생님께서 저희 결혼식 때 줄에 말씀하신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던가? 전 고인께서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사람이었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세상에 못할 짓을 해놓고도 그걸 도무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께서 심하게 당하신 적이 있었나 보죠? 나보다는 5.19가 된통 당했었지. (60년대) 중반이었을 거야. 서울에서 일가족 몰살 사건이 있었네. 당시 윤낙규란 자가 범인이냐 아니냐로 장안이 온통 시끄러웠었지. 그때 용의자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5.19였었지. 지금 현재 윤낙규란 사람이 범인이라는 물증은 전혀 없네. 다만 피해자 집의 가정부가 범인의 인상착의가 윤낙규하고 흡사하다고 증언한 것과 윤낙규가 피해자 집안의 딸로부터 실연을 당했다는 사실뿐일세.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마 사형당하기 쉬울 것세. 그런 정도의 심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 자넨 윤낙규란 자가 범인이 아니란 확증을 가지고 있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네. 다만 윤낙규의 아리바이를 제공해줄 만한 여자를 찾아냈지. 그게 누군가? 오미선이란 아가씨야. 어림없는 소리. 그 아가씨는 범행 추정 시간에
윤낙규란 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나? 그게 석연치 않단 말이세. 오미선이라는 아가씨는 범행 추정 시간에 자신의 방에 혼자 있었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남자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리는 것 같다고 하고 있거든. 그럼 조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오미선이라는 아가씨는 라디오 연속극을 듣고 있었는데 남자 성우의 목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 현재로서는 진위를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 자네 생각으로는 그 아가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건가? 그래. 오미선이라는 아가씨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 네, 아무래도 좋네. 그런데 날 불러낸 이유는 뭔가? 그 아가씨는 절대로 변호사인 나한테는 사실을 고백할 것 같지가 않아. 자네가 내 대신 그 아가씨에게 털어놓게 해보게. 자넨 그 계통엔 수완가가 아닌가? 인정해주니 고운데 내가 힘을 써보지.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네. 뭔가? 자네가 자원해서 무료 변론을 맡는 이유는 뭔가? 나 아니고는 아무도 변호 아래 들지 않기 때문이지. 그 밖에 또 뭐가 있겠나? 만약 자네가 이 사건에 이기게 되면 일약 유명인사가 되겠지. 그것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이번 사건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 좋아. 자네를 돕지. 오직 자네의 정계 진출을 위해서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범의 활약은 눈부셨네. 5.19의 말에 의하면 김기범이면 기어이 여자로부터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청년과 범행 추정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자백을 얻어냈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신의가 있는 쪽이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지. 여자로부터 자백 내용을 녹음해온 김기범은 5.19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네. 장사 속에 있었군요. 글쎄, 장사 속이라기보다는 5.19를 무능한 변호사로 만들 속셈이었을 거야. 5.19로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돈을 요구했었다니까. 자네 재산의 절반은 내놔야 되지 않겠나? 뭐라고? 자넨 욕심이 너무 많아. 명예와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갖겠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죄 없는 청년 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를 일이야. 정신 좀 차리게, 이 사람아. 난 관심이 없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명변호사란 명예는 너 혼자 다 가져라. 난 돈이 필요해.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값을 부르는 건 내 마음대로야. 돈은 나중에 주겠다. 약속하지. 안 돼. 지금 당장 내라. 자네가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할 수 없지. 나도 그냥 들고 가겠네. 5.19. 걱정 마라. 돈을 꼭 줄 테니. 자네가 들고 가는 건 유행가 테이프야? 뭐라고? 의심이 가면 들어봐 줄게.
이 더러운 놈! 한많고 새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사건 이후로 김기범은 눈에 띄게 기가 죽고 말이 없어졌지. 5.19가 절교를 선언한 것도 바로 이때였고, 그 친구는 신의가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네.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나 할까.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났더니 고인의 유족을 꼭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지 회의가 생기는군요.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얘기하게. 여보세요? 서울 전화 나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당신이세요? 저예요. 나 내일 못 올라가겠어. 일정이 늦어지고 행선지도 바뀌었으니까 회사엔 그렇게 연락을 해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여보, 사고를 당하신 분이 김기범 씨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분은 자기와 함께 살던 황도인이라고 주장하지 뭐예요? 뭐야? 황도인?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갖긴 했지만 황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모두들 김기범 씨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황도인과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몰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고인을 확인해 주신 분은 어릴 적부터 함께 중마고로 자라났던 분이세요. 더구나 고인께서는 그분을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찾아가시게 하셨다고요. 제가 신문 광고를 조금만 일찍 봐서도 이런 면이 없을 텐데, 아무튼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름과 머리 모양이 다르고 수염도 길렀다면 대기 말씀하시는 분은 고인과 다른 사람임이 분명해요. 글쎄, 다른 건 그쪽이라니까요. 벌써 고인의 유족을 찾으러 사람들이 충청도 서산군으로 떠났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참, 알겠습니다. 저 혹시 모르니까 한 가지 묻겠어요. 댁은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전라도 무주군에 있는 구천동에 사는 임씨라는 사람입니다. 고인도 저와 같이 사셨죠. 한번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일이 너무 공교롭군요. 하루만 늦게 출발을 했어도 그 임씨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 임씨란 사람이 구천동에서 왔다고 한 걸 보면 고인과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늘천자가 들어있는 세계 마을 중 구천동이 고인의 연고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고인의 성이 김씨가 아니고 황씨라고 한 점 말인가? 예, 설마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가명을 쓴 게 아닐까? 비약이 아닐까요? 고인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네. 10여 년 동안이나 가명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변신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기범이는 5.19가 죽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봐달라고 공언까지 했었으니까. 김기범이 5.19를 배반한 이유로 5.19는 절교를 선언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기범이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지. 가자. 어딜? 술이나 마셔야지. 장질 가봐야지. 갈 필요 없다. 자넨 그럴 테지. 5.19가 꼭 황토국에 묻히는 걸 봐야겠단 말이야. 보기 위해 가는 건 아니다. 그럼 마지막이니까 가는 거지. 마지막 같은 건 없다. 무슨 소리냐? 슬픔이 있을 뿐이야. 자넨 특히 그렇겠지. 일규에게 빚이 있으니까. 따라와. 야, 이 바보 같은 환쟁이놈아. 5.19 그놈이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 아까운 놈이야. 그만큼 멋진 놈도 드물어. 잘못 알았다. 미련한 놈이었어.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니께 한 게 뭘 안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말을 해봐.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사회상 살 맛이 없어졌다. 그놈은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어. 야, 이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한 놈이지만 일규는 용기 있는 놈이었어.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육무사에 불과했어. 자식이 무협지 읽고 있는 거냐? 일규란 놈은 죄 한 번만 끙끙대며 간신히 주체하다 죽었어. 그놈이 남긴 게 뭐냐? 그럼 넌 왜 일구가 없어진 지금 살 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야. 무대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니? 뭐? 광대? 그래. 내가 일기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구실을 잘 해냈기 때문이야. 그래. 일규가 무사라면 넌 뭐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가 따르는 법이다. 무사 체면에 자화자찬을 할 수가 없지 않니? 이것이 바로 악사와 무사가 서로 경멸을 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정이야. 넌 이제 보니 악사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 말대로 무사들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다는 거냐? 나는 살고 있어서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야. 사람이 산다는 것에
거기서 무슨 뜻이 있다는 거냐? 세상은 서푼 어찌 밥이나 먹여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강요한다. 일제시대와 태동과 전쟁, 해방과 남북분단, 6.25 사변과 동족상전, 그때 뭘 했냐 넌? 응? 모르겠다. 우린 모두가 살아남은 게 고작이었어. 그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반민특위야? 무수한 양심이라는 것들이 일제 36년 동안 누가나 끽소리 없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바라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냐? 우린 학사다.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린 뒷전에서 올쏘올쏘하고 소리나 쳐주면 되는 거야.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즐거움이야. 네 연기는 항상 그럴듯하구나. 멋대로 생각해라. 그래, 네가 악사기 때문에 일규를 배신했었냐? 난 배신하지 않았다. 세상이 다 알고 있어. 그 일가족 몰살 사건 때 일규가 변호하려 했던 용의자가 바로 진범이야. 뭐라고? 그래서 일규를 위해서 트릭을 좀 썼을 뿐이야. 일규가 재판에 지게 된 것은 그가 헛짓벗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건 일규도 안다. 일규는 지금 입이 없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창작을 해라. 창작은 네 주특기 아니냐? 두고 봐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범 씨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오일규 씨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난 김기범이를 신용하지 않네. 다만 그가 그동안 어떻게 변신했는가가 궁금할 뿐이야. 실례합니다. 예. 사람을 좀 찾아왔는데요. 예.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 김기범이란 사람인데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일리 좀 와봐.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본래 얼굴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황도인이군요. 역시 그렇군요. 근데 이 어른이 왜 이런 엉뚱한 차림을 하고 있죠? 사정은 차후에 말씀드리죠. 이 양반이 사시던 곳을 우리한테 지금 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서 모두 궁금히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가시죠. 나 다녀올게. 그러지. 황도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별규자의 주석석자입니다. 황규석. 예. 그게 호적상 이름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선생님들은 황도인님과 인척관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로 그분을 찾아오신 거죠? 실은 그분께서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지난 9월 4일 날입니다.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나 연구자를 찾다가 늦어졌습니다. 참, 혹시 그분한테 지켜가 좋은 없습니까? 약포를 함께 관리하던 임씨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임씨요? 예, 그 좋은 분이 돌아가시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인께서는 서울에 자주 올라가셨던 모양이죠? 아니요, 서울엔 늘 임씨가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임씨는 무슨 일로 서울에 자주 올라갔었습니까? 건재를 팔러 가곤 했죠. 건재라뇨? 큰 약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년 내내 많은 건재가 나옵니다. 숨이 차시죠?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이리 앉으시죠. 도인께서 그럼 약포만 하시고 마을엔 통 안 내려오셨던가요? 웬걸요? 진맥을 잘하시고 침을 잘 놓으셔서 마을에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럼 도인께서는 한의사 노릇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정식 한의원은 아니었지만 병을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본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혹시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예전에 중이었다는 말도 있고 전과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애써 알려고 들질 않았죠. 이름이 별도로 있는데 왜 그분을 도인이라고 부르신 거죠? 풍채도 도인 같으셨지만 성품이 워낙 너그러우셨으니까요. 도무지 화를 내시거나 언짢아하시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가 바로 황도인 댁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마침 계셨군요. 아유, 웬일들이십니까?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서 오셨는데 도인 오늘 소식을 알아오신 모양입니다. 손중호라는 사람입니다. 예, 신문에다 광고 내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예. 혹시 정동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집에 정 선생님 사진이 있습니다. 도인께서 가끔 사진을 보시면서 선생님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사람 살던 방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좀 안내해 주시겠소? 예, 그러시죠.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가시죠. 아이고, 예. 자, 앉으시죠. 네. 이 사람이 언제부터 한의학에 몰두를 했을까? 산중에 들어오신 이래 최근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변신을 했었구만. 제가 알기로는 도인께서는 변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김기범 씨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산중에서는 물처럼 조용하게 살 수 있었으나 저자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는 차이뿐이겠죠.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만이라도
고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 선생님께서는 도인 어르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인과 내가 만난 것은 소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전의 일은 잘 모릅니다. 도인 어르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린 고인이 친척 집에서 자랐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좀 이상하군요. 도인 어르신께서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동안 도인 어르신을 지배해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는 독립군의 일원이셨네. 아버님께서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가 일본의 밀정에 잡히는 몸이 되셨는데 끝내 후원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지. 그 바람에 일본 헌병은 우리 집에 불을 지고 그 때문에 내 누이와 동생은 불에 타 죽고 어머니는 미쳐버렸지. 결국 아버지는 옥살을 하시고 어머니마저 강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네. 아버님께서는 강직한 독립투사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난 아버님을 절대로 존경하지를 않아. 그 용기의 대가가 뭔가? 내겐 아버님의 신념보단 어머님과 동생들의 참혹한 죽음이 훨씬 귀중해. 난 절대로 무사로서의 역할은 사양하기로 결심을 했었지. 그들을 위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러주는 학사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걸세. 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절름발이 인간일런지도 모르겠네.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도인 어르신께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수모를 견디면서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던 분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도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시던 정 선생님께서 흙에 묻어주셨으니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의 하나뿐인 친구 김기범에게. 기범이 자네가 없었다면 나 오일규는 이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갈 일이 없었네. 자네 말대로 우린 헤어질 수 없는 무사와 악사였네. 하지만 기범이, 내가 나중에 죽거든 자네가 내 역할까지 해주길 바라네. 무대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네.